예,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 상태로 그냥 녹음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혁 PD 알죠? 국장님. 저하고 한 15년 정도 그냥 형제처럼 지내다 보니까 제가 모시고 이제 같이 일하기로 해서 오늘 그 팀이 와서 오늘 처음 찍습니다. 화면도 더 잘 올라가리라 믿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모두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최대 불행이 뭘까요? 파스칼은 인간이면서 인간을 모르는 것이 인간 최대의 불행이다. 이건 참 심각해요. 인간이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 줄을 인간이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인 것 같아요. 2014년 노벨 의학상이에요. 미국 존 오키프 박사하고 노르웨이 부부가 같이 받았는데 공동으로 뭐에 대해서 받았는가 하면 우리 차 타고 가면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어디 길 모르면 좀 다 내비게이션 눌려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도 내비게이션 없어도 뭐 집 잘 찾아가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뭐를 발견했는가 하면 위치 정보 시스템이 뇌에 있다는 거. 우리 뇌에 GPS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아버렸어요. GPS가 전자기기입니까? 전자기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이 페퍼라는 인공 감정 인식 로봇을 이제 소개했어요. 사람처럼 뭘 느끼는 겁니까? 감정을 가지게 돼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한 3, 4년 뒤에 이 로봇 시장이 아마 4조 5천억 정도 시장이 클 것이라 이러는데 사람이 이제 앞으로는 영화에서만이 아니고 직접 로봇하고 뭐하는 시대가 온다는 걸까요? 로봇이 냄새도 맡고 느낌도 가지고 이런 교감하는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발달이 얼마나 진행될 것인가. 저희 어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기가 뭘 원했는지도 모른대요. 이게 얼마나 빨리 변화가 오는가 하면 지식의 반감기란 게 있어요. 어떤 지식이 하나 형성이 됐다가 그것이 이제 사라지는 과정을 보면 뭐 간이 안 좋다. 뭐 간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폐기 처분되고 새롭게 이렇게 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45년이래요. 이 45년이 지나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에 대한 상식이나 치료 원리가 폐기 처분돼 버린다. 물리학은요, 13.1년이면 다 사라져요. 이게 완전 구닥다리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필름 카메라 안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폐기 처분돼 버리고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렇다면은 인체를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인체란 뭘까? 인간이면서 인간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면 현대 과학적 측면에서 인체를 한번 분해해보자.
저는 살려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인체 몸의 세포가 60쪽이래요. 좁쌀 한 마리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이게 어림수일 겁니다. 그죠? 미국 사람들은 체격이 크니까 아마 100쪽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세포 하나가 60조개가 모여서 인체가 됐다면 그 세포 하나를 다시 한번 분해해보자. 그럼 그게 120조개의 원자랍니다. 세포 하나가 120조개의 원자로 형성되어 있다. 그럼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말 그대로 양자역학이에요. 인간의 어떤 정상적인 시력으로는 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120조개의 원자 가운데 그 원자 핵을 다시 분해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는 원자 핵을 도는 전자가 있어요. 원자 핵은 플러스고 주위를 도는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계속 분해하고 들어가니까 우리 몸에 뭐밖에 없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카메라, 그죠? TV, 냉장고 이런 것들도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전자기기입니까? 전자기기예요. 이게 60Hz 같으면 1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60번 바뀌는 걸 교류라 그래요. 우리 집에 요즘 이 전등을 켜는 건 대개 이제 교류 전기지요. 그러나 직류 전기는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이동하죠. 근데 우리 몸은 교류 전기를 쓰는 전기기기가 아니고 직류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자기기라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 오늘 교회 안 가고 오셨다 그랬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금신상이 있어요. 머리는 금이고 끈은 가슴이고 허리는 노시고 두 다리는 철이고 발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어요. 인체의 설계도를 성경은 금속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인체의 설계도가 성경에는 구약의 성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금과 은과 노수로 다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전자가 흐르는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우리 몸이 인간이 전자 제품을 만드듯이 창조주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성능 전자기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내 몸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이것보다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전자기기의 고장의 원인이 뭔지 알면은 내 몸의 고장의 원인도 알 수 있잖아, 그죠? 전자기기의 고장은 간단합니다. 딱 하나, 흐르지 않는 전기가 모여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그 스파크로 인한 이 번개를 맞아서 유전자가 변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전자기기는 흐르지 않는 정전기가 전자제품 속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집에 우리 전기 콘센트 이렇게 보면 아래 위로 철핀 2개 나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땅에 구리봉을 박아가지고 그 선을 콘센트까지 빼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지구의 땅이라는 곳은 전체가 마이너스 전자 덩어리입니다. 근데 대개 정전기는 플러스예요. 근데 전기는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도 오다 보니까 이제 전자기기 속에 정전기를 땅으로 빼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혹시 주유소 가서 자기가 주유하는 데 있죠, 그죠? 무슨 주유소라고 합니까?
셀프 주유소 가면은 그냥 기름 넣게 합니까? 아니면 손바닥으로 딱 대고 난 다음에 주유하게 합니까? 손바닥으로 뭐 딱 대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제 날이 선선해지고 추워지면은 차문이나 손잡이 딱 짚으면 뭐가 일어나요? 지직하는 스파크 일어나지, 그죠? 그게 정전기예요. 그 정전기가 많을 때는 순간적 볼트가 1만 볼트까지 갑니다. 근데 만일 그걸 안 빼고 주유를 하다가 그 정전기에 의해 가지고 휘발유에 뭐가 붙을 수 있어요? 불이 나버려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도 정전기가 원인이라서 접지를 한다면은 그거보다 더 정밀한 전자기기인 인체도 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접지를 해서 정전기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정전기라는 것을 정전기가 몸에서 왜 그렇게 많이 생길까? 정전기 안 생기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전기는 몸에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 곳이 지방이에요. 그리세린.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산과 그리세린이 만들어지는데 이 지방 속에 정전기가 많이 갇힙니다. 그래서 몸에 지방이 많은 사람은 뭐가 많다고 봐야 돼요? 정전기가 많아요. 근데 전에는 음식을 절제하지 않아서 뭐 암이 온다, 공기가 탁해서 암이 온다 이랬는데 요즘은요, 암 환자의 3분의 2가 재수 없어서 암이 걸린대요. 야, 재수 없어서 어떻게 암이 걸릴까 봤더니만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재수 없어 벼락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정전기는 뭔가 몸 안의 벼락이에요. 몸 안에서 일어나는 벼락이에요. 그 천둥과 벼락이 내 몸의 세포 내의 어떤 부위를 쳤을 때 그 부위의 유전자가 변이 되면 암세포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암 걸리는 게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가 뭐 음식이 고기를 먹어서 암이 걸렸다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전기가 이게 문제가 되는 시대에 다다랐어요. 왜 그럴까요? 정전기를 빼려면 우리의 이 맨발이 흙을 밟아줘야 돼요. 흙을. 근데 우리 하루 종일 다녀가지고 도로에 흙 있는데 보신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도시에 살면. 이제는요, 흙도 돈 주고 봐야 되고 차 타고 나가야 보지 웬만한 곳에서는 뭐도 못 봐요? 흙도 못 봐요. 그러면 흙을 많이 접하면 정전기가 빠져서 건강할까? 건강합니다. 지방이 제일 많은 사람 운동선수 누군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일본 이름이 뭔지 압니까? 스모. 그 사람들은 막 저녁마다 쫙 먹어가지고 배가 어때요? 막 말 그대로 뭐 공 같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씨름을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들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병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뭘로 살아요? 모래밭에 물 뿌리고 소금 뿌려가지고 맨발로 딛고 살아요. 소금물이 정전기를 제일 많이 빼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를 갔다가 젖은 모래를 걸을 때 정전기가 제일 많이 빠져요. 뭐 우리는 뭐 그럴 시간적 생각할 여유도 없이 살지만은 근데 이 씨름 선수들은 매일 그 땀을 흘리고 모래판에 온몸을 뒹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 안에 정전기가 쌓일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이 먹고 지방 덩어리라도 병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뭐 별로 잘 그렇게 안 먹어도 겨울 되면 뭐 문고리 하나 짚는 것도 겁이 날 때 있다고. 정전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전기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가 하면 피가 도는 혈액순환 관계에서 제일 많이 돌아요. 제일 많이 생겨요. 이 정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문고리를 쇠르붙이를 접할 때 지직지직 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플러스는 뭐고 마이너스는 뭘까? 간단해요. 모든 금속은 플러스예요. 문고리, 손잡이 다 쇠로 돼 있지, 그죠? 그러면 다 뭡니까? 플러스예요. 여러분, 우리 책받침 가지고 머리 이렇게 비비면 머리털이 어떻게 돼요? 서로 달라붙죠. 그럼 머리털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예요. 왜요? 우리 몸에 들어간 모든 금속 이온은 마지막에 머리털로 다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 검사할 때 머리털 잘라 검사하잖아요. 책받침은 금속이 아니니까 마이너스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조화합니까? 책받침 머리에 비비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붙어버려요. 빗질해도 붙어버리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땡긴다. 이걸 우리가 상생이라고 합니다. 서로 좋아하는 거. 연애할 때 서로 눈이 맞고 서로 땡기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함께 살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상생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극은 어때요? 상생, 상극하면 상극은 서로가 만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서로가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혈액순환은 상생이 되면 우리가 죽어버려요. 이건 상극이 돼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체의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예요. 12만 킬로면 지구 한 바퀴 둘레가 4만 킬로면 지구를 3바퀴 돌려요. 내 몸의 혈관이 굉장히 길잖아, 그죠? 근데 이 혈관에 이제 피가 이렇게 순환이 되려면은 붙으면 안 돼요. 피가 엉겨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저 사모님은 피가 엉겨버리니까 막 이렇게 멍이 들어버린다. 이 혈관은 금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로 코팅을 해놨어요. 이 마이너스 전자의 물질이 뭔가 하면은 턱 밑에서 나오는 침인데 여기에 시알산이라는 마이너스 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서 나오는 유익은 양에 있지 않고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턱 밑, 귀 밑, 혀 밑 침샘 중에서 턱 밑 침샘에서 이 시알산이라는 점액이 나오는데 우리 동남아 여행하면은 제비집 요리하셔요. 제비집. 제비가 침을 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젤리같이 말랑말랑해지는데 그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게 바로 시알산의 원료예요. 그게 보양식으로 먹는데 고기 먹고 기름기 들어가면 피가 엉겨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가서 이게 풀어주기 때문에 이제 보양식으로 먹는데요. 그래서 이 혈관은 전부 마이너스 전자로 코팅이 잘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곡식 같은 걸 천천히 씹어서 침이 잘 섞이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 볶은 곡식은 탄소이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 전자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상처날 때 흘리는 빨간 피 있죠. 빨간 피. 이거 적혈구라고 하거든요.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하나가 철 분자 4개를 물고 있어요. 그러면 철은 금속일까요? 금속이 아닐까요? 금속이니까 얘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적혈구를 갖다가 그냥 돌게 해버리면 얘가 혈관벽에 다 붙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적혈구도 시알산이라는 이 마이너스 전자로 이렇게 다 코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적혈구가 혈관 속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서로가
붙을 수가 없어요. 붙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간이 생기고 서로 반발해요. 그래서 삼극관계로서 혈액순환이 이렇게 잘 순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적혈구와 적혈구 사이도 마이너스끼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밀어내요. 우리 자기 부상열차 압니까? 자기 부상열차는 레일에서 8 내지 10cm 떠서 달려요. 어떻게 해서 떠서 달릴까요? 레일도 마이너스고 기차도 마이너스니까 서로 반발력으로 떠서 달리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이게 돌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피가 이 법칙 아래서 이렇게 순환이 되게 돼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오래 쓴다, TV를 오래 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파가 들어오면요 이것들은 다 뭔가 하면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전부 있어서 이렇게 서로 삼극관계에서 혈액순환이 돼야 되는데 플러스가 들어오면은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어떻게 될까요? 엉겨버려요. 그러면 피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딱딱 순환이 되면서 산소를 놀라 운반해 줘야 되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덩어리가 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눈의 혈관이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고 가늘어요. 인정하지, 그지요? 근데 이게 피가 덩어리져가지고 이제 눈을 지날 때 이게 마찰이 생겨요. 그래 되면서 이제 제일 먼저 나는 게 눈이 가렵고 눈물이 나고 시야가 겹쳐 보이고 눈이 자꾸 피곤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뭐가 원인입니까? 아, 이게 정전기 원인이죠. 플러스가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적혈구가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이렇게 몸의 조직에도 운반해주고 뇌에도 날려줘야 되는데 이게 덩어리져가지고 산소 공급을 못 해주면은 연탄가스 호흡한 사람이 산소 부족이 되니까 기운이 나요, 깔아져 버려요. 그래서 만성 에너지 부족증이 와버려요. 그리고 뇌에 산소가 부족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기억력 감퇴예요. 우리 저 PD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루 종일 뭐만 붙들고 살아요. 전자기기만 저렇게 붙들고 살면은 피가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예, 제대로 안 하면은 뭐가 빨리 올 것 같아요? 치매가 빨리 와버려요. 기억력 감퇴가 빨리 와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패러다임이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무슨 말일까요? 패러다임은 고정관념이에요. 10년, 20년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건강 상식을 버리지 않으면은 내가 죽는다. 근데 사람들은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버리지를 못해요. 그 상식이 내 자아가 돼서 고정관념이 돼버리면 이거는 빼내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몸이 아프면 뭐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하면 병을 고친다는 그것만 다 가지고 있다가 우리 몸이 전자기기고 정전기를 빼야 된다면 이거는 새로운 과학혁명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고정관념은 안 깨지거든.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가 바뀌고 옛날에는 이게 정전기란 것은 필요도 없었어요. 왜 필요도 없을까요? 시골에 농사지면 하루 종일 논에 가서 남자들은 살고 엄마들은 맨손으로 빨래하고 물일하고 밥 메고 하면은 정전기 다 빠져버릴까요? 요새 저 손빨래 하는 엄마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으로 물에 넣어야 정전기가 빠지지요. 발을 논에 집어넣어야 정전기가 빠지지요. 그렇게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엄마 아버지는 꽤 먼 거리도 물동이 하나 딱 이고 애 업고 어때요? 걸어서 다 동네에서 물 떠다 밥해 먹고 했고, 우리 아버지들 보면은 그 무거운 지게 한 짐씩 지고 먼 들에도 다녀도 끄떡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원인이 세대가 달라져서 체력이 약하다. 제가 봐서는요, 이 몸 안에 쌓인 정전기가 피를 엉키게 하고 에너지의 흐름을 막아버리고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더 큰 원인이라고. 이 지구가 과연 뭘까? 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전자기기 중에서 최고급 사양이 뭔지 압니까? 최고의 앞으로 전자제품이 나온다면 아직 우리가 만져보지 못한 전자제품, 3D 프린터기. 지금은 프린터기가 글자를 인쇄해주고 그림을 인쇄해줘, 그죠? 앞으로 나올 3D 프린터기는 뭘 해요? 실제로 만들어버려요. 자동차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설계도를 집어넣으면 그 설계도대로 직접 만들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3D 프린터기 시대가 온다 이러면 별로 감을 못 잡는데, 사실은 우리 엄마들이 다 3D 프린터기 10달에 걸쳐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뭐예요? 3D 프린터기. 지구도 그래요. 지구 자체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3D 프린터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3D 프린터기가 뭘로 움직입니까? 전자로 움직여요. 전자로. 전자기기예요. 아이를 임신해 잉태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우리 엄마의 몸도 3D 프린터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슨 병에 뭐가 좋고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할까라는 그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피의 흐름을 막아주는 1등 공신이 정전기다. 그래서 이 정전기는요, 맨발을 흙에 딱 대는 순간 몸 안에 플러스는 땅으로 빠지고 땅에 마이너스가 몸에 들어와 가지고 다 띄어버려요, 피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자신이 특별히 쓸 종들을 부를 때요,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야, 네 음식 가려라 이런 걸 안 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을 때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뭡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접지에서 피가 돌아야 되지, 안 그러면 네 머리가 망가져가지고 기억력이 없는데 뭘 하겠냐?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맨발이었어요.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도 첫째 조건이 뭐예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사야를 불렀을 때는 스모 선수처럼 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벗은 몸 벗은 발.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현대 과학이 아니면 우리가 이 원리를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은 이미 고대로부터 이것을 알고 그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세상도요, 맨발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영화까지 만들어요. 옛날 영화지, 그죠? 맨발의 청춘을 만들었어요. 요즘 우리가 맨발로 다니면 사람들이 막 인상을 찍어버려요. 흙길을 걸어가면 저 사람 왜 저런지 몰라 이러고.
이제는 어떻게 맨발로 살게 되면 뭐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 보는 시대.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마약보다 더 중독이 뭔지 압니까? 문화의 중독입니다. 작은 속옷 하나도요, 손빨래를 안 하고 세탁기에 집어넣어요. 맞아요? 안 해요. 문화는 중독입니다. 근데 문화에 중독이 되면 인체는 활동이 안 돼서 녹슬어서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가장 좋은 삶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식의 어머니와 구식의 아버지로 사는 걸 좀 연습을 하면 좋은데 그것은 좀 불편하고 시간 낭비 같은데 멀리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가서 당장 1시간씩만 물에 손빨래 해보세요. 뭐가 다 빠져나가요? 정전기 빠져버리죠. 어차피 뭐 발은 물에 담그고 서 있기가 힘들지만은 맨발로, 맨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 쉽잖아, 그죠? 근데 그걸 안 하거든. 하도 안 쓰니까 이게 근육들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햇빛을 못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체를 갖다가 뭐를 볼까? 인간이면서 인간을 가장 모르는 이유는 현대과학에 의해 조명해보면 인체는 가장 고성능 3D 프린터기다. 문제는 몸 안에 정전기가 제일 문제다. 이 정전기를 어떻게 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이제 400년 하다가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광야로 갔어요. 가서는 이 만나를 주신데, 만나라는 원래 말의 의미는 만족이란 뜻입니다. 그걸 먹을 때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 먹을 거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과자를 만들든지 볶았을 때는 탄소로 바뀌어버립니다. 탄소가 뭔지 압니까? 수치예요. 전부 마이너스 전자 덩어리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이너스 전자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마이너스 전자의 공급 통로가 되는 탄소가 절대로 필요한 시대다 보니까 어떤 게 좋겠어요? 볶은 곡식이 주식으로 먹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엄마들 또 손빨래 하려니까 또 장갑 다 끼고 하면 그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세제부터 좀 화학적인 세제 아닌 걸로 좋은 걸로 해서 한번 속옷 같은 거는 뭐 좀 비싸지만은 우리가 비누 있잖아, 그죠? 그런 거 쓰면 얼마나 좋아요. 한 달에 하나만 써도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물을 접하든지 흙을 접해서 정전기를 좀 빼줘서 피가 엉긴 걸 풀어줘야 몸의 열이 순환이 잘 돼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땅에 누워 잤어요. 접지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뭘 찾는가 하면 그 시편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시편 105편 37절인데 저들이 왜 은금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을까 봤더니만 금속은 다 뭡니까? 플러스죠. 이 금속을 찾으면은 몸 안에 정전기들이 플러스 쪽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금사슬에 은을 박아 목에 걸고, 지금 중국도 한 지역은 전부 은을 가지고 온몸에 치장하는 사람들. 인도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은금으로 다 몸을 막 싸버리잖아, 그죠? 인도 사람은 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남편이 우리가 조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을 좀 팝시다 이러면 남편은 팔아도 금은 못 팝니다. 은은 천년 항생제잖아요. 은을 많이 두르고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없어요. 그 인도에 전염병 돌았다는 소리 들어봅니까? 아주 미개하게 살지만은 전염병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은이나 이런 거 하나 차면 대를 물려서도 건강을 지켜주는데 이런 거 포기해버리고 뭐 약 사 먹고 그러니까 이게 망가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병은 생명력이 있는 피가 순환이 되지 않을 때 병이 오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그 오빠 되시는 분인가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듣고 그 사러 오신 이유가 은사패드 사러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은사패드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은은 전기와 열 전도율이 금속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은입니다.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연습을 해봤어요. 그 콘서트에 나오는 그 접지 선에다가 구리선을 연결해서 손끝에 묶어가지고 잡으면 분명히 정전기가 빠져야 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이상하다. 그 다음에 이제 패드를 갖다 은사 패드를 까고 하면 훨씬 좋은데 확 효과가 없어요. 근데 패드에다가 이불을 덮고 자면 하룻밤 새도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게 뭔가 하면은 실제 그 은사 패드를 접지와 연결시키는 까만 선의 중간에 우리가 휴즈를 여놨어요. 휴즈가 혹시 아주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막 천둥 번개가 하루 종일 거의 치다시피 하니까 그런 역전류가 들어올 때 휴즈가 나가게 하기 위해 놨는데요. 그게 휴즈가 너무 가늘어서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게 벼락이 쳤을 때 땅에 들어간 전류가 플러스가 몸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0.03초 만에 터지게 하는 휴즈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더 굵은 걸 손가락에 묶어놔도 안 빠지는데 피부에 닿는 면적을 넓게 해줬을 때는 정전기가 확 빠져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르침도 보면 딱 올라가서 몇 가닥으로 해놨습니까? 대개 세 가닥으로 이렇게 해놨죠. 이게 면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밤에 잘 때 은사 패드 위에 이렇게 자면은 실제 그 위에 이제 면으로 된 천이 하나 깔렸지만은 그 자체에 이 패드 자체에 이 토르마린이라는 이제 광물이 들어가 있어요. 솜에. 이것은 압전 효과라 그래가지고 토르마린은 아무리 분자 상태로 쪼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이온도 나오고 눌러서 자극을 주면 에너지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사람이 이불을 덮고 잠을 자게 되면요, 몸에서 하룻밤에 300cc 정도의 수분이 생겨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분이. 그래 되면 이게 통전이 돼버려요. 그래서 패드 위에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자면은 이 몸 안에서 전신에서 플러스 전기들은 전자들은 은사 패드로 가가지고 그 선을 타고 어디로 갈까요? 접지선을 타가지고 땅으로 들어가 버리고 땅에 있는 마이너스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코팅해야 될 부분들을 코팅해서 순환이 잘 되게 해준다. 왜 이걸 하게 될까요? 많은 약들 중에서 몸 안에 정전기 빼주는 약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정전기는 접지를 통해서 빼는 거지 뭘 먹어서 빼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접지를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뭐 그런 뭐 땅에 가서 뭐 흙을 밟지 지금 도시에 물론 시골에서는 가능하지만은요. 도시에 사는 우리 문화 상태에서 매일 내가 뭐 몇 시간씩 시간을 내서 흙을 밟고 뭐 물속에 뭐 손을 넣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이제는 낮 동안에 뭔가 접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다 보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냥 패드를 갖다 침대 위에 깔아놓고 그냥 노상 그냥 이불 덮고 거기다가 자버리면 나도 모르게 뭐가 돼버려요? 정전기가 빠지게 생활 속에서 이것이 해결돼야지 항상 신경 써서 뭐 뺀다 이거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여행을 간다. 그러면 정전기를 제일 많이 뺄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예, 겨울 바닷가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초청할 테니까 한번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닷가에 이게 뻘 같은데 소금물이 이제 물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데를 이렇게 밟아줄 때 몸의 정전기가 가장 잘 되죠. 일본의 호리 야스노리 박사가 쓴 책에 보면은 정전기가 만병의 근원이다. 정전기가 만병의 근원이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것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뭐 어신 캠프 책을 쓰고 서점에 내고 해도 사람들이 아이고 이 비싼 걸 왜 어떻게 써? 비싼 스마트폰을 써도요. 내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정전기 빼는 거는 감각이 없어요. 왜요? 그게 뭐 해서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의 개념 자체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알려주기 전까지는 내 몸이 뭘 원하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이건 대책이 없는 시대예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사모님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이제 몸이 춥잖아, 그죠? 네, 생채소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동차의 휘발유처럼 당분이 우리 몸에 에너지면 당분이 들어가면 열이 난다. 그럼 과일 많이 먹으면 열이 나야 되겠는데 열이 나요, 식어요? 추워요. 여섯 먹으면요 열이 나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이 열을 내는 에너지원은 방사능입니다. 이 지구가 지금도 속에서 막 끓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라늄과 토륨이라는 방사 에너지가 핵 분열할 때 나는 엄청난 열로 이게 마그마가 막 끓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근데 우리 몸도 핵 에너지를 원료로 써요. 인체가 핵 에너지를 원료로 쓰는 그 핵 에너지는 칼륨 40이라는 핵 연료예요. 이것이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데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왜 열이 안 날까? 이것은 칼륨 40은 무기질이라서 분리돼 나오려면은 섬유질이 태워질 때 분리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볶음국식을 먹으면 뭐가 날까요? 열이 생기고 가장 많은 것이 이제 표고, 예, 1초에 700개가 나와요. 보통 음식에서는 3, 40개면 더 많은 건요. 다시마 2100g 1초에 2000개의 원자가 핵이 분열돼요. 그래서 그 방사능 측정기를 갖다가 대놓으면요. 다시마에 대놓으면 막 한 뭐 20, 30 가든 그 방사능 수치가 막 70씩 막 쭉쭉쭉 올라가 버려요. 근데 그냥 다시마 먹어가지고 별로 거예요. 다시마 티각 같은 거. 그런 걸 먹으면 훨씬 더 열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생리학이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하나의 학문에 그쳤지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냥 몸 따로 자연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의 원리가 몸의 원리다. 우리가 신토불이 안 합니까? 그죠? 지구와 몸은 같은 원리로 에너지가 공급돼요. 지구가 핵분열 에너지로 살아간다면 우리 몸도 핵분열 에너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핵분열 에너지는 모든 음식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태워서 분리돼서 흡수돼야 이게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에너지가 안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태우지 않는 음식을 먹는 한민족은 몸이 춥고 냉해서 구들장을 잘 지고, 구워서 먹는, 빵을 구워서 먹는 유럽 민족들은 체격이 어때요? 에너지가 많고. 그래서 가급적 겨울 음식은 어떤 게 좋겠습니까? 다시마 티각이라든지 좀 볶은 곡식이라든지 땅콩도 좀 구워서 드시고, 그렇게 하면 열이 어떨까요? 열이 훨씬 많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시대에는 지식이 없어서 병드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쯤에서 마치려고요. 우리 여기 이제 자연치유 박사학위 받으신 우리 김현창 이제 박사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분이 또 한 말씀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시고 도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니까 영광입니다. 또 여기 많이 모이신 분들 뵙니까 반갑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게 된 것은 제가 몇 년 저는 이제 교직에 있었고요. 그리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충북에서요. 그리고 한 30-40년 제 교직에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면서 느끼는 바는 모든 인류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출발을 그렇게 했다가, 제가 지금 몸을 봐도 좀 약합니다. 제가 봐도요. 그리고 제 목적은 이제 좀 살이 쪘으면 이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이 자연 치유학 쪽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하면서 늘 이 홍영선 볶음곡식 원장님을 찾아뵀었어요. 근데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확실하다. 이 진리와 이 지식이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논문도 써야 되겠고 이쪽으로 모든 것을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조차도 제가 보건치유 교육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완화 및 건강 증진 행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이번 8월에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홍영선 원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늘 존경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명쾌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에서는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석사 과정에서는 인공지능 컴퓨터 쪽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전자와 컴퓨터 쪽을 조금은 공부를 했다고 보는데 여기 와서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아, 인체는 전기구나. 저 전기는 인체가 전기라는 걸 상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라고 생각하니까 이 치유와 건강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렇게 질병과 이런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해결의 실마리는 인체가 전기다 하는 이 착안, 이 발상은 아주 놀랍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싱이라는 책도 지난번에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그래서 저도 몇 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실천할 때 건강이 자기한테는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파울로 코엘료의 잘 아실 겁니다. 연금술사를 쓴 그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걸 기억합니다. 이 인간 세상은 경이로움이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 세상은 경이롭죠. 어느 한순간 한순간 머물러 있지 말고 늘 변화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본다면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날로그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본은 아날로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숫자로 얘기한다면 0에서 9까지 0, 1, 2, 3, 4, 5, 6, 7, 8, 9까지가 아날로그라고 보고 있고 디지털은 0과 1, 또 10, 11 뭐 이렇게 해서 이진화, 10진 코드, 이진수, 뭐 8진수, 4진수, 8진수 이 컴퓨터는 이제 16진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볼 때 있고 없고 이것만 따지는 게 디지털이라고 보고 있고 아날로그는 있고 없고가 아닌 거죠. 중간, 과정 모든 게 다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도 저도 또 많은 것을 느끼면서 필기도 하고 했었는데 정말 그 구구절절이 정말 맞는 말씀. 여기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그 진리에 닿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공부한 대학도 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학도 좀 이렇게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고 지금도 이제 성경 공부를 다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있다는 것도 요사이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근데 원장님께서는 신앙과 성경과 연결시켜서 이걸 풀어간다는 게 정말 놀랍도록 저는 그게 맞는 진리라고 생각해서 항상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자리는 저는 아니었고 그냥 차저비로 왔습니다. 그리고 논문이 다 완성돼서 그 증정하러 이렇게 감사의 그 표현으로 증정하러 왔었는데 이런 자리를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그 논문의 그 제언에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요. 그 공자의 말씀에 공자의 말씀 논어에 있죠. 그 선진편에 보면은 과유불급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과유불급. 그리고 미국 일리노이드 공과대학의 학장을 역임한 미스 반데어라는 분이 있는데 그 학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단순함이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것은 기본인 그 성경 또 기본인 그 진리에 귀착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복잡한 것을 생각할 거 없이 간단하고 진리에 접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원장님께 다시 한번
이 논문이 다 완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국가가 더욱 건강하고 복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 예.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안경 걸렸어요. 아직 심하지 않으니까 잘 하시면 되겠다. 예, 약간 일단 좀 식사 자체는 건강하고 예, 저녁 문제. 어제 저녁에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저녁만 굶으시면 괜찮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드시고 나서 저녁에 배가 아프지 않으니까.